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덕질입니다. 좀 파격적인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덕질, 오타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덕질을 숨기지 않고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덕질의 즐거움도 좀 알려드리고 덕질을 하시는 분들과는 같이 공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음, 요즘 덕질의 시대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제목을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음,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의미지? 음, 라는 걸 이제 약자 같긴 하니까 추리해 보면서. 음, 맞아. 저는 흔히 제가 쓰거나 보았던 말은 아니어서 저처럼 낯선 음,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음. 제목 보고 이게 뭔가 싶으셨던 분들 많으셨죠? 저는 너무 익숙한 단어여 가지고 샌님께서 짚어주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는데 맞아요. 좀 안 쓰던 분들한테는 조금 이게 생소한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덕행덕은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의 줄임말입니다. 음,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뭐 얘기하면서 차츰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덕질과 관련된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음. 왜 그 저희가 에피타이저 메뉴 선정이 쉬워진 날이 올까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메뉴 선정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음,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제가 1화 때부터 삼계탕 얘기 진짜 꾸준히 했잖아요. 그래서 음, 샌님 이제 삼계탕 하면 저 생각날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저 동료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 친척들도 그렇고 막 저희 제사상에 그 찐 닭이 올라가는데 그거 음, 보면 다들 제가 생각나시나 봐요. 그래서 막 제가 제사에 안 가도 막 저 이렇게 먹이라고 부모님한테 싸주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이거 제가 다 닭을 덕질해서 생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의 메뉴는 제가 덕질하는 닭을 이용한 삼계탕입니다. 음. 삼계탕 덕질의 보람이 그 메뉴 선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실은 밖에서 삼계탕 사 먹을 일은 별로 없거든요. 이 부모님께서 엄마께서 이제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집에서 자주 해 주셔서 밖에서 먹을 일은 음, 별로 없는데 시간만 있으면 뭐 하는 방법도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뭐 음, 요새는 뭐 삼계탕에 넣는 약재도 따로 포장해서 팔기도 하고 뭐 제가 하는 일은 많이 없지만 네 그거 넣어서 그냥 막 팔팔 끓이면 되기도 하고 저는 실은 닭하고 파하고 마늘 정도만 들어가서 그냥 팔팔 삶은 삼계탕도 좋아하거든요. 음. 음, 그리고 원래 그 삼계탕은 닭 안에 뱃속에 찹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것도 그냥 어려우니까 뱃살에 그 뱃속에 넣는 찹쌀도 안 넣고 저희 엄마는 그냥 이렇게 밥솥에 찹쌀밥을 하기도 하시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 그냥 찹쌀 넣어 가지고 끓일 때 같이 끓이기도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쉽게 쉽게 그치만 삼계탕을 잘 먹고 있습니다. 조리 음,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서 부모님께서 자주 해 주셔서 저는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첫날은 대부분 저녁으로 먹으니까 닭 건져서 살 이렇게 해서 먹고 후식으로 이제 죽 한 숟가락 먹으면 딱 좋고 이제 닭 남은 거랑 닭국물이랑 죽이랑 해서 막 다음날 아침 뭐 많으면 뭐 다음날 점심까지 먹기도 하고요. 뭐 그러면 얘기하다 보니까 먹고 싶네요.
와, 되게 군침이 도는 자세한 설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메뉴 중에 가장 자세한 설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확실히 덕질의 대상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음. 들고, 묘사가 진짜 음. 기가 막히네요. 또 저희 어머니는 제사닭을 받아오면 이제 살 발라낸 뼈랑 남은 살이랑 해서 이렇게 닭곰탕처럼 끓여주기도 하셨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이제 저희 집에 제사 거의 안 지내는데 제가 제사나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곡주 음복 좋아하고요. 닭 좋아해서 제사나 명절 기다리는 싫어하지만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곁들일 음, 술로는 인삼주를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국도 좋은데 저번에 한번 추천했던 메뉴이니까요. 다른 걸로 골라봤어요. 음. 그냥 예전에 그다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그 점심에 음. 삼계탕 먹으러 갈 일이 좀 있었는데, 주로 여름에. 음. 그럴 때 그 엄청 작은 술잔에 한 잔씩 인삼주가 같이 딸려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유명한 삼계탕집 있잖아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삼청동에 있는 매장 많이 갔었는데 음, 거기서 삼계탕을 저는 사 먹는 거는 아마 거기서 먹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음, 집에서 먹는 것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맛있더라고요. 뭐 국물도 엄청 걸쭉하고 인삼주 곁들여서 그만큼 쪼끔 이렇게 한 잔 주시잖아요. 그것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때 막 대학생이었으니까 막 엄청 내가 막 인삼주 먹으니까 막 엄청 어른 된 것 같은 느낌이고 막 이래서 인상에 기억에 좀 남습니다. 음, 요새는 편의점에 삶 들어간 술도 팔고 마트에도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런 거 사 두셨다가 많이는 말고 삼계탕 드실 때 한 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계탕이 이렇게 몸보신 되는 메뉴잖아요. 네, 또 음, 인삼이 들어간 술이면 좀 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몸이 좋아지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음, 추천해 봤습니다. 맞아요. 근무 시간에 나가서 먹는 점심 때는 술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좀 그래도 뭔가 허용됐던 느낌이 그 삼계탕과 함께 나오는 인삼주였습니다. 맞아요. 그거 다들 하나씩 그냥 다들 먹잖아요, 한 잔씩. 네, 건강해지는 느낌도 있고, 약간 사실 술 맛이 나긴 해서 부담스러우면 그냥 음 국물에 퐁당 넣어버리기도 하죠. 맞아요.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죠. 음. 음. 아 삼계탕 오랜만에 삼청동 그 삼계탕집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자 그럼 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덕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역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무엇이 덕질일까요? 요새 덕질하는 사람들을 이제 오타쿠, 뭐 조금 순화해서 덕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2D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했던 단어였던 것 같은데 점점 뭐 예를 들어 아이돌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막 골프 덕후, 필기구 덕후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단어에 붙여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덕질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저는 덕질이나 덕후는 뭔가 어떤 대상? 뭐 행동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특정 사물일 수도 있고, 취미나 그런 거에 좀 깊이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음. 어, 이제 오타쿠에서 뭐 덕후, 그래서 지금 덕질까지 온 걸 텐데, 그때는 음.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덕질 대상이라는 게 되게 한정되어 있었고, 좀 사실 맞아요. 일상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부정적인 시선이 음. 확실히 강했던 것 같은데, 그 음. 온갖 대상에 뭐 엄청 건강한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흔히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붙으면서 이게 맞아. 취미도 완전 취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완전 음. 직업은 아니고 그 사이 어디쯤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쪼끔 더 심플하게 그냥 취향 정도로 쓰이는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음, 것보다 특별히 '이걸 좋아해.' 이런 느낌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노랑 덕후야 이런 얘기도 되게 잘 하거든요. 제가 음, 노란색에 대해서 막 색상표라든지 막 화장이라든지 막 이런 정도로 이런 걸 막 얘기할 정도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론 저는 그 과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어느 정도의 파장인지는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노란색을 조금 더 특별하게 좋아해 이런 느낌으로 덕후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겠네요. 단어가 많이 쓰이다 보면 원래의 그 좁은 의미에서 점점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되다 보니까 음. 많이 덕질이라는 말이 쓰이면서 좀 다른 더 가벼운 의미들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요런 표현들도 사실 덕질에 되게 친숙하고 무언가를 덕질하고 있는 나 덕후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 것 음. 같아요. 뭐 아니면 그냥 음. 제가 익숙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음. 맞아요. 확실히 뭔가 덕후라는 그런 단어에 제가 거부감도 없고 음, 확실히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음, 덕질이란 단어가 약간 뭐 쪼끔 더 그냥 좋아한다 이거보다는 쪼끔 더 좀 이렇게 찐득한 느낌이 있죠. 뭔가에 빠져서 좋아한다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빠져라는 단어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음, 쪼끔 더 약간 뭐 있어 보이게 얘기하자면 아마추어 전문가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까요? 프로면 당연히 안 되고 아마추어인데 전문가랑 막히지 않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분야에 이렇게 지식이 엄청 빠삭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빠져 있는 거 되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음. 아, 그 사람은 진짜 그걸 빼고는 일상을 이야기할 수 없지, 그 사람의 일상을. 이런 음. 삶의 축이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음. 들 때도 있고, 근데 당연히 음. 프로면 안 되고, 뭐, 음. 프로게이머한테 게임 덕후라고 말하는 건 되게 이상한 말인 것 같고, 이게 직업이면 그쵸, 그쵸. 사실 잘 아는 게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특별할 맞아요. 이유가 없고, 근데 음. 덕후라는 거는 뭔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이야기할 때인 것 음. 같아서, 그게 진짜 음. 빠져있냐, 얼마나 빠져있냐라는 걸로 음. 갈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맞아요. 그렇게 빠져 있다 보면 진짜 내가 쓰는 단어, 용어 이런 것도 이제 거기에 관련된 단어, 용어를 많이 쓰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음, 대화할 때 덕후인지 아닌지 이런 걸 잘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확실히 음, 덕후끼리 대화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은 뭐 혹은 대충 아는 사람들은 머글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막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도 많고 텐션도 따라오기 힘들고 이래서 음, 약간 이렇게 '저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저기 사이에 못 끼겠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죠. 맞아요. 음. 저는 그 머글이라는 단어도 되게 처음에 진짜 되게 이상하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대략은 이해했는데 그 말 음.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해리포터 덕후가 아니면 사실 흔히 음. 아예 애초에 그 일상 단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단어라고는 할 수 없는 이제 소설 속 그쵸. 세계에서의 단어니까. 그쵸. 근데 음. 예, 그런 걸 표현하는 단어 자체도 되게 뭔가 꼭 해리포터 덕후일 필요는 없지만 그 덕후들이 음. 그런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역시 쓰는 말에서 다 티 나는 음,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의 덕질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볼까 해요. 근데 음, 저는 "덕질이 DNA에 새겨져 있다." 이런 말이 되게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엄청 공감했어요. 음, 저는 뭘 좋아하면 굉장히 이렇게 빠져서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뭐든. 음, 저는 심지어 남자친구도 약간 '덕질하는 것처럼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정말 '덕질은 DNA에 새겨져 있다.'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저는 완전 덕후 중에 덕후라고 생각하고요. 샌님은요? 샌님 본인이 덕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안 그래도 저희가 주제를 정하고 나서
계속 이제 음,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근데 음, 그 긴 고민 끝에 아닌 것 같다. 나는 무언가의 덕후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음, 못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을 음,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덕후는 그냥 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청 푹 빠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제가 아는 덕후 중에서는 뭐 하나님도 되게 그 DNA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음, 제가 아는 덕후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인 저의 친동생은 일상에 음, 되게 덕질 대상이 많았어요. 한 번 음, 덕질을 하고 나면 그냥 쭉 그것만 파냐. 그렇진 않고 음, 계속 음, 바뀌는데 덕질의 음, 대상이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리고 진짜 뭐 맞아. 그런 것까지 아니야 싶은 것까지 그냥 이제 훅 찌르면 그냥 지나가면서 물어보면 다 알고 있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지켜보다 보면 좋아하는 건 되게 많은데 딱 필요한 정도까지만이고 그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개 중에 어떤 하나가 되게 깊거나 그게 진짜 되게 음, 크게 우위에 있거나 이런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일상을 음, 저는 한 가지로 꽉 채우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걸로 채우고 싶어 하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음, 그래서 좀 나는 뭐의 덕후야 라고 설명할 만한 거를 지금 일상에서 못 찾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음. 저는 샌님 동생 얘기가 나와서요. 저는 샌님 동생 얘기를 들으면 되게, 와, 덕질의 그 덕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음, 저도 되게 덕후라고 생각하는데, 덕후가 봤을 때도 되게 굉장한 덕후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빠져서 하잖아요. 음, 음. 맞아. 그래서 약간 비교 대상이 너무 이렇게 고수랑 비교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 샌님도 되게 뭐 하나 좋아하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당연히 샌님 덕후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조금 의외입니다. 어,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상대적일 수 있죠. 저는 막 음, 되게, 나 이거 진심으로 좋아해라고 생각하는 대상은 가끔 생기는 편이고, 야, 이거 음, 나 진짜 그때 인생 전부가 그거였던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좀 있기는 음, 했었지만, 음. 그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약간, 이 문을 저런 진짜 딱 저기까지 들어가 버렸구나라는 데까지를 음. 빠져본 적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음. 조금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제 친동생을 제외하고, 이제 하나님이 음. 생각하기에도 덕력이 높다고 하셨던 음. 동생을 제외하고 제 주위에서 가장 덕질에 가깝다, 덕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건 앞서도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인데요. 음. 맞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난 뭐의 덕후야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으신가요? 우선은 뭐 이거는 덕후의 기본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도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무대 퍼포먼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아이돌을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역시 아이돌 덕후라고 우선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후라고 음, 얘기하면 많이들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야 중에 하나죠. 음. 음, 요새는 특히 뭐 세븐틴 덕후라고 당당하게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음. 저는 특히 지금은 아이돌을 진짜 모르거든요. 막 몇 음. 명인지도 모르고, 누가 맞아요. 무슨 소속사다 이런 거 당연히 모르는데, 음. 세븐틴 멤버가 뭐 제가 보는 예능에 나오거나, 음. 지나가다가 뭔가 나오거나, 음. 이러면 되게 하나님이 음. 생각나기도 하고, 아. 얼마 전에도 강남역 지나가다가 무슨 음. 세븐틴 무슨 오프라인 뭔가가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사진 맞아요. 찍어서 음. 보내드리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 앞에서 음. 팬인 분과 그 사람의 음. 친구분이 대화하는 걸 이제 지나가면서 잠깐 들었는데, 음. 음. 그 팬인 분이 음. 세븐틴이 세븐틴인데 사실 멤버가 17명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막 설명을 친구분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설명은 다 못 아. 들었는데 그때 되게 어. 놀랐거든요. 당연히 17명이겠지 아 이렇게 생각을 그렇구나.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아, 되게 네. 신기하다. 나중에 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 못 들었으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맞아요. 세븐틴 하면 17명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그냥, 음, 그냥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사연을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너무 짧으니까, 그냥 4명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네.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주변에서 뭐 TV를 돌리다가 세븐틴이 나왔다든지 뭐 세븐틴 멤버가 음, 어디서 뭐 노래를 들었다든지 이러면 저한테 꼭 와 가지고 "나 그거 어디서 세븐틴 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심지어 막 음, 음, 저는 아직 못 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막 와서 막 얘기해 주시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음. 아무래도 이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철없이, 물론 그분들이 저한테 철없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치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약간 철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하게 그렇게 음, 철없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다들 이렇게 인상 깊은가 봐요. 그래서 음, 굉장히 제가 세븐틴 하면 바로 제가 떠오르시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음 그게 뭐 약간 철없다는 느낌보다는 뭐 음 덕질 자체가 그렇지만 되게 음 강렬하게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음 인식하기 쉬운 것 같아요. 딱 그 사람이랑 맞아요. 그 대상을 연결해 주기가 쉽고 뭐 하나님 음 말씀처럼 사실 좀 흔한 취미는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음 막 저희 이제 30대 후반 정도 되면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되게 음 많잖아요. 음 근데 "골프 좋아해."라고 하면 사실 음 그렇게 인상 깊은 느낌은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클라이밍 그 사람 클라이밍이 취미야 아니면 서핑 음. 때문에 주말마다 막 바다를 가 음. 이러면 그런 것들은 음. 쪼끔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으니까 되게 그렇죠. 인상에 잘 남더라고요. 기억도 잘 나고. 맞아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음. 그래서 저는 "세븐틴 덕후예요."라고 가장 먼저 얘기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제가 굉장히 제 인생에 오랜 시간을 바쳐서 사랑해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인데요. 저는 음. 굉장히 코스메 덕후를 줄여서 코덕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코덕으로 살았어요. 20대 초반부터 해서 30대 한 중반 음. 정도까지는 코덕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음. 지금은 화장 거의 안 하는데 정말 매일매일 풀 메이크업하고 다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집 앞에 음. 편의점 나가도 메이크업 꼭 하고 나가는 시기가 있었죠. 네. 그런 음. 시기가 있었죠. 화장품 사 모으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막 누구 다른 사람 입술에 칠해진 색만 봐도 막 제품명 줄줄 어느 회사의 뭐 어떤 제품의 몇 호 막 이렇게 막 어. 줄줄 나오고 막 화장하는 단계별로 막 다른 사람처럼 뭐 바르고 이렇게 끝 이게 아니라 뭐 바르고 픽서 뿌리고 뭐를 그라데이션해서 바르고 뭘 바를 때는 어느 메이커의 브러쉬 몇 호를 써서 바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화장하는 사람들은 전혀 화장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세계에 푹 빠져서 살기도 했었죠. 저는 음. 실은 화장 전후의 얼굴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편인데, 나만 아는 그 미묘한 차이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단계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거쳐 가지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화장만 1 시간씩 걸렸던 것 같으니까요. 음. 맞아요. 하나님 호덕이었을 때 진짜 일단 짐도 되게 많았고 그 맞아요. 화장에 쓰는 제품의 개수 종류가 진짜 많아 가지고 음. 같이 여행 가게 되면 이제 아침에 씻고 준비할 음. 때 친구들이랑 하나님 화장하려고 하면 막 이렇게 쪼르르 "야 화장한다. 화장한다." 이러면서 "빨리 해 봐, 해 봐." 이러면서 앞에서 구경하기도 맞아. 했었잖아요. 맞아요. "빨리 구경하게 화장해 봐."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저희 친구들이 다 부지런하고 제가 제일 게으른데, 그래서 막 씻는 것도 제일 느려. 근데 화장도 오래 해. 막 이래 가지고 굉장히 미안했는데, 그래도 좋아해 주셔서 네 나름 화장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왜 쓰는 거야? 이건 무슨 음음. 일이 있는 거야?" 이런 거 맞아, 맞아. "이건 질문 어디 거야?" 맞아. 막 이러면서 맞아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굉장히 전생의 기억 같습니다. 그런 음.
그다음에 저는 또 명탐정 코난 또 되게 좋아해요. 다들 음. 명탐정 코난 아시나요? 그 아시겠죠. 다른 코나는 어 몰라도. 그쵸, 그쵸. 그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으로 변해서 그 추리하는 그 만화 그 명탐정 코난 어렸을 때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나를 알아본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다녔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와 진짜?" 이렇게 저를 많이 특수하게 생각하셨던 일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어. 음. 저는 지금도 막 만화책 사 보고 있고 뭐 극장판 개봉하면 보러 가기도 하고 뭐 기회 되면 일본어로 보러 가기도 하고 그냥 하는 정도로 저는 되게 '내가 명탐정 코난의 엄청난 오타쿠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음. 요새는 막 외전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등장인물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해 가지고 막 2차 팬아트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막 많아서 막 그 음. 사람들의 서사를 막 다 알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나는 되게 라이트한 오타쿠구나.'라고 요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랑 하나님이 또 어쨌든 같이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되다 보니 같이 네. 좋아하는 것도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코난 이야기 음. 하니까. 그래서 맞아요. 저도 만화책 계속 사서 모으고 있고 극장판도 음. 챙겨 음. 보고 한 번, 두 번이지만 너무 궁금한데 다음 편이 진짜 너무 그 막 드라마처럼 진짜 중요한 데서 잘라진 편이 있어 가지고 맞아요. 번역본은 일본에서 출간되면 한 두세 달 걸리니까 음. 번역판을 사서 사전 뒤지면서 본 적도 있었고 뭐 가족 여행을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짜 가지고 일본의 음. 그 명탐정 코난 작가 출생지에 코난 마을을 음. 꾸며 놨는데 거기도 가족을 음. 데리고 다녀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아니 근데도 덕후가 아니신가요? 근데 이것도 막 그냥 어. 진짜 사실 하는 거는 '출간되면 본다.' 이런 음. 정도니까 음. 덕후로 할 수 있나. 그래서 저도 뭐 음. 팬아트나 뭐 2차 스토리나 뭐 등장인물의 서브 이야기 요런 거는 막 엄청 챙겨 보거나 하지는 않아 가지고 음. 그렇습니다. 쪼끔 부족하지 뭐 않나 싶은 생각이 계속 그 한 끗이 쪼끔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샌님이 뭔가 그런 덕후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지금 샌님하고 저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저는 코난하고 비슷한 결로 해리포터 이것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거야말로 '우리 세대 사람들은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 해리포터 덕후 아닌 사람들이 있나?' 뭐 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인기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읽고 재밌어.' 이렇게 끝난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막 너무 좋아해 가지고 막 나라는 어느 기숙사에 들어갔을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관련된 자료 다 찾아보고 영화 다 보고 막 그 신기한 동물 자전거도 다 보고 막 이렇게 막 어. 엄청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냥 라이트하게 그냥 좋아. 응 재밌어." 이렇게 끝난 사람들이 많아서 '아 음. 나는 해리포터도 덕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책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막 특히 그 7권 나왔을 때는 영어 버전 나왔을 때 바로 사서 보기도 하고 너무 음 궁금해서. 맞아요. 근데 영화는 오히려 저는 중간에 안 봤어요, 중간부터. 4 편까지 음. 보고 안 본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음.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제가 영화보다 텍스트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음. 초반에는 되게 저는 그 말포이 배우를 되게 좋아해 가지고 맞아요. 그 SNS도 있기 전에 그 배우 배우 개인 홈페이지도 보고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잠깐 맞아요. 금방 질리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덕후가 될 만큼의 시간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가? 맞아요. 말포이 좋아해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말포이 좋아하고 기숙사도 "나는 슬리데린인 것 같아." 막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나는 슬리데린인 것 같아."라고 발언하는 사람들 진짜 거의 없었는데. 맞 슬리데린 좀 멋있지 않나요? 은색과 초록색 음. 그것도 너무 좋고.
음. 저는 그 그리핀도르가 너무 웜톤이었어. 별로. 그리고 약간 그런 사람들 별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모하게 용감하기만 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었죠. 어렸을 땐 더더욱. 그리고 그거 되게 지금 갑자기 또 MBTI 떠오르는데 F 음, 같아요. 너무 그리핀도르 사람들. 맞아요. F죠. 저는 100% F죠.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친구의 손을 잡는 게 지금 해야 하는 선택인가 이런 거 좀 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맞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가까이 기숙사들 분명히 그 MBTI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쵸? 그러게요. 음, 그런 것도 나중에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비슷하게 마블 덕후들도 많아요. 그쵸? 맞아요. 마블도, 시리즈물도 많고, 그런 세계관을 이렇게 음, 잘 구축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뭐더라? 마블 마블 MCU, 유니버스, 네, MC, 마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시네마틱 유니버스, 맞아요. 네. 그게 이렇게 세계관이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덕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덕후가 잘 양성되려면 그렇게 세계관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래야 사람들이 빠지기 좋은 것 같아요. 음. 입체성이 필수인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라이트한 사람들도 다 1부터 100까지 알 수 있으면 사실 덕후를 음, 자극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음, 시간과 노력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만 보이는 음, 그런 막 한 음, 몇 단계씩 내려가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음, 많이 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내가 나는 역시 다른 사람이랑 다르지. 와, 이거 아, 너도 알아? 나 이거 아는데. 이런 아, 포인트들이 좀 있어야 더 이런 음, 덕후들의 갈증을 자극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네요. 드네요. 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입체적인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하나님이 쭉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만큼 가장 제가 푹 빠져 있었던 것들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밖에 떠오르진 않아요. 야구랑 맥주? 음, 두 맞아요. 가지. 두 가지 사실 다 엄청난 덕후들이 있는 분야여가지고 그래서 음, 제가 그 입체적인 걸 내려갔다라고 보기에는 되게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처음에 덕후가 아닌 음, 것 같다라고 답한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진짜 정말 특히 야구랑 맥주, 수제 맥주에 대해서는 샌님 정도면 덕후를 넘어서 약간 전문가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아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음, 정도로 굉장히 샌님께서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이 점에서 샌님이 덕후라고 생각했는데 이 저랑 샌님이랑 이 덕후라고 하는 것의 단어의 그 깊이감이 약간 달라 음, 가지고 네 그런 맞아. 데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음. 저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야구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좀 이게 되게 넓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안에서도 딱 제가 좋아하는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음. 맥주도 사실 진짜 같이 이야기하는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되게 음. 모든 종류의 맥주에 되게 관심을 갖고 있고 모든 종류의 맥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정말 음. 딱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먹거든요. 먹는 것도. 음. 그 음. 굳이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거 새롭고 되게 칭찬을 하는 맥주라고 해도 도전해 보지도 않고 별로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래서 음. 되게 그 분야의 전문적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누가 막 잘 알잖아라고 하면 이게 진짜 제 기준 어디까지나 그냥 맥주 좋아하지 않는 특별히 맥주를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만 딱 그런 것 음.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준이 다르다. 좀 음. 있긴 한데. 음. 저는 야구가 사실 맥주보다는 훨씬 더 빠져 있었던, 그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썼던 분야인 것 같은데, 음. 뭐 이정화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음. 야구를 진짜 한참 많이 볼 때는 원정 경기도, 지방 원정 경기도 진짜 많이 다녔고,
맞아요. 직관 진짜 수시로 갔던 것 같아요. 티켓을 모아놓은 통이 자꾸 꽉 차가지고 언젠가 딱 정리하면서 물건 이런 거 모으는 거 너무 귀찮아가지고 다 음, 버리기도 하고 이제는 아예 모으지도 음, 않는데 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가을에 저 한국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가을에 이제 포스트 시즌 마지막 우승팀을 결정하는 가을 야구가 하는데 그때 제가 응원하는 팀이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그 가을 야구 음, 진행하는 몇 주간 약속을 잡지 않았어요. 음, 비가 오거나 하면 경기 일정이 바뀔 수 있는데 그 음. 경기를 가야지 술 약속을 저녁 약속을 잡아서 저녁을 먹으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아하. 것들 네. 음, 무조건 1순위, 일상의 모든 일들 중에 이게 최우선순위였던 때가 음, 그때였던 것 같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걸 아예 음,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가야지. 그러니까. 가려고 하고, 우리 팀이 진출했는데 당연히 가야지. 이런 음,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같이 보던 멤버들도 이제 뜸해졌고, 체력도 그렇고, 좀 거리도 많이 멀어져가지고, 보통은 음. 집에서 챙겨보는 집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직관 너무 좋은 음. 단어다. 음, 네, 뭐 여전 시즌 중에는 약속 없으면 집에 있을 때는 꼭 틀어놓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음, 야근을 하게 되면 그냥 야근하면서라도 틀어놓고 듣는다든지, 이기는 날은 기사나 하이라이트 엄청 챙겨보고, 그래서 계속 음, 이제 성적이 좋으면 저녁에 막 개인 할 일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다 챙겨볼 게 너무 음, 많아가지고. 음, 네, 직접 보러 가는 일은 좀 적기도 하고,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응원팀 말고도 거의 진짜 우리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 각 팀의 선수들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뭐, 음,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또 어떤 손으로 맞아. 던지고 어떤 손으로 치냐, 뭐, 음, 그 사람의 스탯이나 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알아서 보진 않고, 정말 음. 리그에서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우리 팀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또 이제 야구 덕질을 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음, 이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 정도면 제가 세븐틴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야구를 사랑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음. 덕후 중에 정말 유서가 깊은 덕후? 시네필이 있는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시네필이라고 하잖아요. 뭐 음, 그런 분들도 있고, 뭐 돈 많이 쓰는 연뮤덕, 연극 뮤지컬 덕후도 있고, 음, 뭐 저는 뭐 "애플 제품 덕후예요." 뭐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하고, 뭐 컴퓨터 덕질도 있고 가구 덕질도 받고, 요새 막 뜨개질 덕질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네. 덕질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음. 진짜 요즘은 진짜 신기한 덕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오프닝쯤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필기구 덕후도 되게 신기했어요. 음 맞아요. 저는 필기구 덕후분들은 일본이 아무래도 필기구가 쪼끔 잘 음, 만들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음, 필기구만 사러 일본에 놀러 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오, 음. 신기하네요. 저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맞아. 카메라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죠. 장비가 있는 맞아요. 취미들도 음. 확실히 덕후라고 할 만한 음.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맞 덕후 이야기 하다 보면 근데 저는 수집욕이라는 게 떼놓을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랑 또 떼놓을 수 없죠. 많은 저는 걸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들죠. 맞아요. 물건에 대한 수집도 그렇고, 저는 연극이나 뮤지컬도 경험을 수집하는 거 아닌가 그쵸, 싶었거든요. 그쵸. 사실 제가 진짜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친동생도 그러고 있긴 한데, 같은 음. 공연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걸 음. 회전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에 뭐 회전문 뭐라고 하길래, 그게 뭐야? 이랬더니 이야기를 해줬는데, 음. 의미는 이해를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드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니까, 기계는 아니니까, 음. 조금씩은 뭐 애드립도 생기고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그냥 음. 그걸 그 돈을 내고 그 시간을 써서 그걸 또 본다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음. 네. 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덕후의 마음을 머글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그 모든 경험을 계속해서 음,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게 덕후의 음, 마음이 이런 생각을 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다음으로 저희가 덕질을 왜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방금 생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여기랑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덕질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좋아하는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게 많아진다는 건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이 많아진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 저는 이렇게 엔돌핀이 도는 순간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순간이 많아지는 거죠. 무언가에 빠져서 좋아하다 보면. 막 음, '너무 예쁘다.' 막 '너무 노래 잘한다.' '너무 뭐 잘생겼다.' 뭐 '너무 재밌다.' 막 이런 순간이 되게 많아지는 거 그래서 덕질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음, 뮤지컬이나 연극을 엔차 관람하는 것도 '그런 순간을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뮤지컬, 연극 좋은 거 있으면 엔차 관람하거든요. 근데 음, 저는 이 이유 때문에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또 보고 싶은 거죠. 그 어, 순간을 또 즐기고 싶은 거죠. 음, 음. 그런 포인트가 일부 아주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런 건 있겠네요. 뭐, 예전에 누가 저한테도 그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음. 그 제가 만약에 챙겨보지 못한 경기도 다시 음. 챙겨볼 때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음. 음. 물론 그 경기를 다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야구 경기 보통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하니까 그 시간을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죠. 이미 끝났는데. 결과도 근데 알고. 네, 하이라이트 음. 같은 건 당연히 챙겨본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근데 음. 이미 끝났잖아. 스코어도 다 정해져 음. 있잖아. 근데 그냥 그 음. 과정이 다시 보고 싶은 거지. 그리고 제가 맞아. 본 경기를 3시간 반을 다 봤을 때에도 다시 보거든요. 물론 전 진 건 안 음. 봅니다. 하이라이트는. 근데 그 잘했 순간, 그 좋은 순간들을 다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그런 음. 포인트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덕질은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순간, 행복한 순간을 많이 늘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하는 게 세상에 많아지면 확실히 쪼끔 더 이렇게 삶의 애정을 갖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분야가 풍부해진다.' 이런 것도 덕질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덕질하면서 이제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되고 또 덕질하다 보면 그거를 살짝 이렇게 그냥 정말 맛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깊게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세상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덕질이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마 저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덕질의 깊이나 의미가 조금은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 각자 음.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마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다를 것 같지만 저도 음. 좋아하는 게 많아지는 거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 근데 이제 지향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음. 이제 무언가를 깊이 빠져드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음. 되게 얕은 걸 엄청 많이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뭐 음. 중간 정도의 개수로 중간 정도의 깊이를 갖기를 또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각자의 그렇죠. 방향이나 선호하는 방식에 맞춰서 내가 되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나 그 시간들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나름대로 찾는 것이 덕질을 내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걸 덕질의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되게 음. 다양한 걸 좋아하고 다양하게 깔짝거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맞아요. 것들이 음. 저한테는 삶에서 되게 즐거움을 주는 포인트? 음. 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음. 식물 키우는 것도 지금 이제 맞아요.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는 것도 덕질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진짜 딱 필요한 정보들만 하고는 있지만 음. 어쨌든 그게 되게 새로운 삶의 하나의 새로운 경험을 열어주는 것들이고 다 약간 그 정도의 것들을 음. 저는 늘리는 방식을 음. 선호하고 그렇게 저만의 스타일의 덕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되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로 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얘기해 주셨어요. 역시 정리를 잘 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덕질이 또 뭔가 깊게 빠진다라는 거라면 어쩔 수 없이 흑역사도 많고 또 남들이 봤을 때 아, 그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황당무계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음. 경험도 좀 있을까요? 음. 저는 어렸을 때 아이돌을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때 흑역사 음. 많이들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흑역사부터 말씀드리고 가자면,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그 구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 가지고, 예, 음. 그 구 오빠 이름이 이렇게 이미 범죄자가 되셔 가지고 언급을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막 굉장히 최근까지도 친척분들께서 막 "너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며."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저도 이렇게 저도 까먹은 내 흑역사를 자꾸 들춰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음. 뭐 어렸을 땐 뭐 저희 점심 도시락이었는데 도시락값 반띵해서 막 서로 잡지 사서 나눠 갖고, 막 저는 누구 갖고 샌님 누구 갖고 막 이런 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말하기 슬픈 흑역사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제가 이걸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이거 말씀드리면 또 슬퍼하실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2 학년 때 그 격동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모 그룹에 빠져서 막 잡지 같은 거 사 모으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엄마가 이제 특단의 조치로, 제가 뭐 간부수련회인가에 어딘가에 갔을 때 그 사이에 그걸 다 버려 버리셨어요. 어.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엄청 대들면서 막 이거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건데 버렸다고 엄청 대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나중에 막 제가 20 살도 훨씬 넘었을 때 그때 엄마도 화장실 가서 엄청 우셨다고.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저 종이 쪼가리가 자기 목숨보다 음. 소중하다고 한다고." 엄청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이고.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철없을 꼭 덕질 때문이 아니더라도 철없을 일을 좀 많이 하는 때였고 네. 음. 덕질에 빠지면 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진짜 빠졌다 깊이 빠지는 거라고 계속 저희가 이야기했던 음. 게 있는데 깊이 빠지면 사실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게 맞아요. 사실 부모님도 그리고 지금의 저희도 이해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음. 뭐 응답하라 그 시리즈 드라마만 봐도 뭐 모든 시리즈에서 여주인공의 방은 딱 그 학창 시절 시기의 방은 다 누군가의 브로마이드로 채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맞아요. 진짜 현실 고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 방 진짜 브로마이드로 꽉 채웠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음. 진짜 이상한 말도 안 되죠. 약간 지금 생각해 보면 사진이 뭐라고 뭐 사진에 영혼이 1g이라도 담겨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사진 진짜 구겨지면 막 친구끼리 싸우기도 하고 맞아요. 진짜 유치하고 좀 아, 상상할 수 없는 예.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어렸을 때 흑역사네요. 다들 뭐 이런 흑역사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뭐, 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또 흑역사 중에 하나가, 뭐 흑역사라고 하기엔 좀 그런가? 어 돈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코덕할 때 돈을 진짜 정말 거의,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수억을 썼거든요. 음. 내 얼굴이 한 개인 게 애석할 정도로 음. 화장품 많이 샀고, 막 왜 그 "하늘 아래 같은 색은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다 똑같은 색으로 보이지만 나한테 보이는 그 미묘한 차이, 이것 때문에 막 남들이 봤을 땐 다 똑같은 색인데 막 저는 그걸 다 사 모으고 몇 번 못 음. 쓰고 막 유통기한 다 돼서 버리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제가 코덕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유튜브가 별로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음. 일본 잡지들의 그런 막 설명 이런 게 잘 나오고 이래 가지고 막
수입된 일본 잡지 막 한 달에 막 3-4개씩 사 보고 막 이랬었어요.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음, 네. 굉장히 돈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저 진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덕질에 빠지면 특히 그게 그냥 물건으로 표현되는 대상인 경우에는 진짜 수집 뭘 사 모으는데 굉장히 돈도 많이 쓰고 공간도 많이 쓰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덕질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예전부터 있었던 취미에 되게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우표 수집, 음. 지폐 수집, 뭐 레고 이런 것들도 레고 같은 것도 이제 조립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소장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옛날부터도 지금도 있지만. 맞아. 그래서 진짜 덕질이 새로 등장했다기보다는 다양해진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상이 바뀐 거지 스타일은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은 느낌. 음. 또 정보를 얻기가 예전보다 너무 쉬워져서 맞아요. 덕질에 빠져들기도 되게 쉬워진 것 같아요. 요즘은 만약에 나 뭐 이거 되게 꽂혀 이러면 뭐 나무위키 뭐 이런 위키만 좀 찾아봐도 되게 순식간에 일정 수준으로 확 덕력을 높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그런 것들이 참 덕질의 시대가 되게 만든 근간이 음.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음. 듭니다. 음. 역시 그 술집이 정말 취미의 가장 정말 유서 깊은 취미죠. 그쵸? 맞아요. 맞아. 저였던 취미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왜 자꾸 내가 덕질을 되게 멀게 생각하거나 나는 덕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제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걸 모으거나 뭐 물건을 모으거나 이런 것보다는 직접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뭐 운동이나 이런 것도 사실 덕후가 될 수는 있지만 흔히 음. 덕후, 뭐 덕질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되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음. 그래서 아마 빠져들어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음. 아마 맞아요. 그래도 좀 예시를 생각해 보자면 사진 촬영 같은 거? 근데 이게 음. 사진 촬영에 빠져 있는 거를 덕후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보통은 그 사진 카메라를 수집하는 분들을 덕후라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네요. 그렇네요.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다. 맞아. 사진 찍는 덕후보다는 사진을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덕후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행동하는, 직접 하는 것들에 대해서 듣는 경우가 아직 그렇게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느낌이 좀 있어. 음. 음. 지금 샌님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샌님이 왜 내가 덕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한 뭔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마무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덕질이란 저부터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저는 나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글리터라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덕질을 하면 저는 그런 사람 굉장히 그런 상황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말할 때 엄청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반짝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순간도 너무 좋아하고 '그게 덕질의 가장 순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글리터라고 이제 비유의 장인 샘님을 따라서 좀 비유를 좀 해 봤습니다. 저는 건강한 중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음. 무언가에 되게 심취해 있거나 엄청 푹 빠져 있다라는 점에서는 또 중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독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고, 일상생활에 문제를 끼칠 만큼, 막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이거에만 빠져 있는 만큼 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좀 건강한 중독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들을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진짜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고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요새는 덕후들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나 덕후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지 관련 콘텐츠가 엄청 많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것도 많고. 그중에서 저는 제가 덕질하는 분들이 운영하시면서도 슬로건이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기." 이게 슬로건인데 그게 음. 오늘의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는 팟캐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 바로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의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일명 여둘톡인데요. 실은 아마 이거 제가 추천하지 않아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시면 다들 알고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인기 프로그램이어 가지고 저 방송 올라온 날에는 팟빵에서 파워으로 광고가 뜨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오늘의 주제와 잘 맞아떨어지고 그런 얘기를 풀어내고 계신 분들이어서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접했는데요. 이 책으로 접하고 이 두 분 너무 좋아져 가지고 두 분이 내신 책 다 읽었고 김하나 님께서 그 음. 책이라웃 팟캐스트 책이라웃 운영하셨었는데 진행하셨었는데 그것도 진짜 거의 다 들었고 막 이 정도로 굉장히 팬이에요. 음. 이거는 저는 자랑인데 저 서사음 1회 오프라인 콘서트 다녀온 사람입니다. 이거 엄청 대단한 거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3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간 굉장히 작은 서점에서 한 콘서트거든요. 2분 만에 매진된 건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어. 하나님 엄청 금손이었네요. 서사음이라는 게 약자인가요? 음음. 서울 사이버 음악회? 음악단? 네. 음. 약자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취미로 한 분은 우쿨렐레, 한 분은 리코더를 부시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팬이죠. 저희 팬 톡토로라고 얘기하는 여두톡을 듣는 사람들, 톡토로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의 팬 이렇게 모아서 그냥 음악회 뭐 음. 그분들 말씀으로는 약간 장기자랑 이런 식으로 그냥 음. 했던 그냥 이벤트였는데 그게 1 회였는데 제가 들어갔답니다. 음. 이분들 콘텐츠 제가 대부분 좋아하는데 특히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걸 말할 때 사람이 반짝반짝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매번 두 눈으로 보는 느낌이라 물론 듣는 거긴 하지만 듣는 사람까지 기분 좋아지고 굉장히 힘나는 콘텐츠입니다. 뭐 음. 어둡고 뭐 안 좋은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룬 회차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어내 주셔서 너무 좋아하고요. 어 그 두 분께서 덕질하는 것도 많으시고 작가님들이셔서 아무래도 막 좋아하는 감정을 언어로 풀어내시는 그 언어도 굉장히 막 되게 고급스럽고 굉장히 이렇게 네 표현도 풍부하고 이래 가지고 저도 막 덩달아서 관심 가지고 막 이런 콘텐츠들도 많아서 좋아해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여둘톡이라는 팟캐스트와 그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그 두 분 모두 하나님의 덕질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많이 음 하나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오늘은 덕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저는 덕질의 제1 원칙은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막 주변에 덕질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다 무시하시고 나의 행복함만을 위해서 덕질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덕질로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덕행덕입니다, 여러분. 음. 덕질과 함께 채워본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네.